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을 책임져줄 꼼꼼깜깜 국어의 강훈민 강사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분명 한국사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국어도 하고 있냐라고 분명히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사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어팀으로 이번에 이동을 해서 이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라는 비문학 소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우선 자기 앞에 타클라마칸 소설에 대한 종이나 문제집 같은 게 좀 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들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설의 간략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SF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현실 고발적인 성격과 비판적 그리고 공상적인 성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점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도래한 인간 세대에서 인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의 타임라인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징적인 시나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작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수, 그 다음에 김경수, 그 다음에 김민소. 이렇게 세 명이 중심 인물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가장 큰 갈등은 요 조은수 그리고 이 김민소.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두 이별한 커플의 마음 아프죠. 이 두 사람 간의 이런 갈등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인물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요 조은수라는 사람과 김민소라는 사람은 어릴 적 소꿉친구로 둘이 첫사랑이라는 묘사가 책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병수라는 사람은 이 김민소가 나중에 조은수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를 잘못 배달함으로써,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내므로써 이 이야기에 끼어들게 되는 빈스토크 씨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장부터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문장, 그 말에 은수는 민소를 떠올렸다 라는 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제목의 뜻을 먼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타클라마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벌써 제목부터 약간 되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되게 감정적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일단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도시, 그게 바로 빈스토크죠. 빈스토크. 이 빈스토크는 콩나물 줄기를 뜻합니다. 콩나물 줄기. 네, 이 빈스토크라는 것은 가상의 도시예요. 근데 이때 이 빈스토크가 의미하는 바, 콩나물 줄기가 의미하는 바는 옛날에 그 잭과 콩나무라는 그 이솝우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잭과 콩나무의 그 콩나무가 하늘을 뚫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콩나물 줄기도 약간 사람들의 권력 욕심, 그런 높은 자리에 닿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건물로서 표현한 소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휘르륵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중간쯤 가다 보면 이 은수가 민서를 떠올리죠. 떠올리고 뭐라고 언급하느냐? 민서는 잠깐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쉬는 시간 끝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언급이 되냐? 은수는 민서의 그 순박한 웃음이 그리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게 정말 딱 들어도 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딱 예상이 가시죠? 예상이 안 간다면 이거는 좀 되게 감수성이 부족하신 분이거나 아직 한 번도 이별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순박한 웃음이 그리웠다라는 것은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민소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죠. 그다음에 은수 이 은수가 민소의 이 순박한 웃음이 그리웠다라는 것은 자기는 이런 순수함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순수했던 시절의 민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점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은수가 잠깐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일단 병수를 휴게실로 안내했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시점이 또 바뀌고 있죠. 5년 전 빈스토크 타워로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다 라는 걸로 봐서 시점이 5년 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과거 회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체적 구성, 뭐라 하죠? 역순행 맞나? 역순행적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은수가 이 빈스토크 타워에 이제 입사를 하는 날이에요. 인턴 은수. 그다음에 그 뒤를 민소가 바래다 주게 되죠. 캐리어를 끌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황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민소고 은수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친구가 바벨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말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남자친구가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소는 은수를 떠나보내기 정말 정말 싫고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은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소가 말을 합니다. 거기를 왜 들어가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소가 은수에게 1년은 너무 길다 왜 1년 동안 거기나 있냐 했더니 뭐 또 은수가 넌 2년이나 군대 갔다 왔잖냐 하고 뭐 민소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하면 또 은수도 나도 가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가고 싶어 죽을 것 같대요. 이걸 말을 통해서 은수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은수는 권력욕이 강한 그리고 야망이 있는 인물이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은수에게 빈스토크의 취직이란 뭐냐?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요거의 기회예요. 요 빈스토크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라는 이게 한 글자만 있어도 한 글자가 아니죠. 몇 글자만 있어도 다른 회사 그 어디를 가든 그냥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졸업 딱 찍혀 있으면 어딜 가든 좋은 대우 받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수라는 사람은 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고 조금 더 자기 이상에 좀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NK라는 회사는 이 빈스토크라는 타워 안에 뭐 여기 좀 있겠죠. ENK, E and K가 존재하겠죠. 약간 허영심, 사람들의 권력욕, 약간 그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빈스토크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 또 갑자기 시상이 바뀌어요. 과거의 상이 끝났죠. 이제 은수가 빈스토크 타워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수랑 은수의 대화로 시상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은수가 병수에게 지금 민소는 어딨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병수가 뭐라 했냐?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다. 거기 왜? 격추당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병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병수라는 인물은 은수에게 정보 제공, 정보 전달, 그리고 사건의 발단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돌고 돌아 결론적으로 지금 민소는 격추된 상태이고 지금 군에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시상이 바뀌죠. 시상이라 하나요?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또 갑자기 이번에는 민소의 시점으로 바뀌어요. 민소가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는 격추됐고 민소는 지금 여기 조난, 표류 같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또 민소의 회상으로 다시 이 소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면은 민소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소가 봤을 때 빈스토크는 영락 없는 바벨탑이었다라는 또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벨탑, 그다음 빈스토크를 바벨탑에 비유한 이유는 바벨탑이 빈스토크와 함께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소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간 그런 탑이 솔직히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소는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 빈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국경선에 얹혀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그래서 제 좀 좋은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북한이 있겠죠. 여기쯤 뭐 나라의 경계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갑자기 누가 뜬금없이 탑을 세워놓고 나라, 독자적인 나라,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63 빌딩이 갑자기 나라로 인정을 받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SF 소설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 빈스토크 타워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건물 전체가 주변국 영토에 얹어있는 주제에 이 주변국에게조차 여기 들어올 때, 이게 사실상 입국하는 거죠. 입국할 때 비자 면제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 폐쇄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싹 다 철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런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바티칸 시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개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고맥혀. 그 다음에 민소는 또 갑자기 5년 전으로 돌아가죠. 은수를 마지막으로 본 날. 둘은 여기서 말다툼을 하게 돼요. 와, 어쩌면 좋겠니? 이 말다툼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소는 은수를 떠나보내기 싫고, 은수는 자기를 그렇게 잡아대는 민소가 못마땅했던 거죠. 물론 저도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은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출세할 기회를 지금 딱 찾았는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막아대는 남자친구가 좀 원망스럽겠죠. 그 반대로 민소 입장에서는 자기 버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탑에 자기 1년 동안 내버려두고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또 그거대로 또 민소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라면 약간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라면 민소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소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민소는 은수가 달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달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도구화를 뜻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스토크 타워에 들어가면 그저 은수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안에는 정말 복잡하고 그런 되게 고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좀 어느 정도 배제된 그런 굉장히 악명 높은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이 나오죠. 저는 악마의 소굴에 은수를 보낸대요. 와, 악마의 소굴. 벌써부터 이 민소가 이 탑을 졸라 싫어하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악마의 소굴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민소가 정말 이 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겠구나. 그만큼 은수를 이런 악마의 소굴에 보내기 싫었겠구나라는 민소의 그런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소의 말에 은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다음 문장을 기점으로 또 시점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제가 이따가 타임라인을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민소는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쫙 얘기가 나오죠. 뭐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사실 이 민소가 지금 추락한 위치는 아군보다는 적군 쪽에 가까운 위치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구조가 쉽지 않다.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물론 여러분들 기준으로 다음 페이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기준은 다음 페이지니까 6개월만 있으면 저녁이래요. 와, 오마이갓.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6개월 딱 6개월. 6개월만 지나면 이 빈스토크에 딱 입성을 해. 입성을 해서 은수를 만나서 어떻게 손잡고 나올 수 있다고. 이 얼마나 행복한 상상입니까? 심지어 그 중에 2달은 휴가래. 와, 그럼 4달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 4달 중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까? 예? 그죠? 와, 정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슬픈 부분이에요. Anyway, 다음 여기서 이 민소가 군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와, 이거 정말 멋진 이유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민소는 군필자거든요. 군필자인데 재입대를 한 거예요. 와, 미친 거죠. 왜 그랬냐? 은수를 만나기 위해서 재입대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와, 저는 진짜 이 민소라는 사람이 현실에 있다면 저는 정말 가서 조언을 듣고 싶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말 순애보를 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면은 누군가가 은수가 ENK에 완전히 취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아까 분명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아예 거기 눌러 살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민수한테는 어떤 의미로 작용했냐? 결국 은수가 달아 없어졌다. 아까 말했죠. 인턴으로 들어갈 때 은수가 약간 소모품처럼 생각이 돼요. 은수가 달아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갔다. 결국 은수는 달아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와, 은수가 침식돼서 만들어진 모래가 건조한 바람에 섞여 자기에게로 날아왔대요.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죠? 그렇고 또 여기 이제 또 시장이 바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통증이 없고 적에게 먼저 발견되면 큰일이었고 뭐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는 게 더 큰일일 것 같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역시나 예상대로 시장이 바뀌게 되죠. 이야기가 깁니다라는 말로 이제 또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병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린 앞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필기를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앞부분 복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병수는 굉장히 빈스토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이 빈스토크 밖의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약간 세뇌된 사람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본인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는 빈스토크가 바벨탑에 비유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뭐 악마의 속으로 나뉘었다. 그런 식으로 네, 빈스토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빈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100%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문명화를 이룬 그런 도시이고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꽤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오게 돼요. 이때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우체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체통이 뭐냐? 파란 우편함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파란 우편함이라는 것은 빈스토크에서 우편물을 공짜로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우편함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우편함에 자기가 갈 층에 보내지는 그런 우편들을 갖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404층에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우편함에 가서 404층에 해당하는 우편물들을 꺼내서 올라간다. 그리고 그 404층에 배달한다. 즉 어떻게 보면 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 사건의 발단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병수라는 사람이 병수는 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저씨로 그릴게요. 병수라는 사람이 분명 우편물을 들고 간 것 같아. 제 갈층에 우편물을 들고 근데 이 문제는 우편물을 들고 갔는데 이 우편물을 그 층에 배달을 안 한 거지. 이 사람은 또 바쁜 사람이라 또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장을 오랫동안 끝나고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냈어야 되는데 보냈어야 하는 우편물인데 못 보낸 거 아니에요. 어쩝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큰 고뇌에 빠지게 되죠. 내용을 읽어봅니다. 와 연애 편지 어떡하니 더 슬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더더욱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갈등이 시작돼요. 누가 이런 중요한 편지를 이 우편만에 넣어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이거 내 실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이네 라고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계속 입장이 바뀌죠.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오락가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자기가 고용했던 탐정한테 이 편지의 주인공인 민소와 은수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민소가 사실 싸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워서 은수한테 야 미안하다 나 좀 생각해봤는데 우리 다시 잘해보자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이 정말 이 중요한 편지를 이 병수 이 사람이 못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서가 이거 은수한테 씹힌 건가 어떡하지 내가 지금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무려 재입대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의도하진 않았던 이 사람은 그냥 나쁜 놈입니다. 죽여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근데 이 탐정이 하는 말이 뒷조사를 했겠죠. 이 탐정이 이 민서가 재입대를 신청했다. 이 재입대는 어디다 했냐면 빈스토크 해군의 용역업체에 재입대를 신청했다. 그럼 이때 이 병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없을 것 같나요? 이 민서 재입대를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재입대를 담당하는 요 관리자한테 언지를 합니다. 야, 걔 민서 뽑아. 알았지? 그래서 또잉? 일단 오케이 알았어 하고 뽑게 되죠. 그래서 민서가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전개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정말 여기서 정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너무 내용이 기네요. 여러분, 이런 긴 질문 나오면 읽기 싫죠? 저도 알아요. 저도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 좋은데, 가르친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소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뒤에 여기 있다. 병수는 은수에게 4년 전에 민서가 쓴 엽서를 내밀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제 은수도 민서의 이런 전말을 알게 된 거죠.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는 잊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의 소중한 첫사랑, 기억의 한켠에만 남은 첫사랑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었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재입대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 잘 안 지워지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사실 이제 사막에 표류하고 있는 민서를 도와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인공위성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좀 위성 업체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좀 위성을 빌릴 수 없겠느냐. 안 된대요. 좀 고품질 위성은 안 된대요. 그래서 민간 업체 위성으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사진을 찍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분석을 해야겠다라 결심을 했냐면, 이 빈스토크 타워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민소는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한 가지 소모품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사람은 빈스토크의 시민도 아니고 그냥 고용된 용병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빈스토크는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되냐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수와 은수는 자기들끼리 한번 민소를 도와주자, 우리 구출해보자 라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때 이 병수가 또 아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야, 사이트 하나 만들어봐.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 사이트에다가 타클라마칸 위성사진을 올려요. 그 사막을. 여기 분명 어디쯤 민소가 있을 텐데, 이 사진을 분석하려면 이 하나를 다 확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예상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주변 인문들을 열심히 동원을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때 은수가 편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 편지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는 지금 첫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잊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를 떠난 줄로만 알았던 그런 첫사랑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어요. 지금 표류 중이고 지금 적군의 공습을 받아서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빈스토크는 지금 이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편지를 타클라마칸이 아니고 그 빈스토크 타워 전역에 돌리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타워에 편지가 돌죠. 여기서 이만큼 편지를 3개 뿌렸으면 여기서 또 이만큼 뿌려지고 또 이만큼 뿌려지고 계속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심지어 옆 나라들까지 이게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의 인간의 그 다음에 연대의식, 이게 발휘된 순간, 이게 정말 중요하게 발휘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대요. 그냥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분석했다라는 표시가 엄청 많이 뜨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서버가 오류난 게 아니래요. 왜 아니냐 했더니 주변 나라에서까지 지금 이 사진을 분석하겠다고 막 지금 사람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든 지 하루 만에 아침에 무려 27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민소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분석하고 결국 이 중에 하나에서 누군가가 민소가 표류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찾은 다음에 헬기를 보내죠. 그 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또 시점이 민소의 시점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이제 민소의 시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이 민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민소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이거는 뭐냐? 지금 누군가가 위성사진으로 날 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암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도 살아있네. 아 이렇게 죽기가 힘든 건가? 이젠 체념하는 그런 과정이 온 거예요, 민소에게.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다 깨닫고 부처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자아성찰을 하고 여러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의 시선이 또 강렬하게 느껴져. 그래서 나를 드디어 데리러 온 하느님의 사자, 천사구나. 딱 하늘을 봅니다. 근데 하늘을 딱 봤는데 또 만지워진다. 하늘을 봤는데 누워 있는 거죠. 하늘을 딱 봤는데 천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아니야. 소리도 뭔가 이상해. 다시 보니 웬 헬기가 날아오고 있네. 이게 내가 죽은 건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약간 헬기 엔진 소리도 들리고 이게 이상하다. 장르가 좀 이상하네.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는 말로써 소설이 끝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열린 결말로 소설이 끝났다고 하죠. 그래서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좀 듣느라 수고하셨고, 내가 앞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풀이해드린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깊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타임라인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지워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타임라인과 제가 지금 써드릴 타임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사건의 발달, 은수, 민소의 이별, 그 다음 민소가 은수에게 편지를 보냈죠. 근데 이게 배달이 제대로 안 됐어.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더니 아니죠. 이거 깊게 관련되어 있던 이 병수인가요? 네, 이 사람이 이야기에 끼게 됩니다. 3번. 이 민서 입장에서 얼마나 애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지금 나랑 연락이 안 되는데 미쳐버릴 것만 같죠. 저도 그 기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민서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재입대. 근데 이때 이 재입대에서 이 병수의 입김이 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민서가 이 방역 업체에 뽑힐 수 있었던 겁니다. 재입대가 되었고 결국 그 다음 해가 뭐죠? 격추당했죠. 전역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표류 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병수와 은수가 이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병수가 은수를 찾아가서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민소 구출 시도. 이 격추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이때랑 같은 타임라인이지만 순서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용을 순서상으로. 구출을 시도했고 6번 마지막으로는 여러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민소가 살죠. 구출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스토크 타워가 가지는 의미나 그 주변 인물들이 생각하는 빈스토크,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그들의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그런 사건들을 이 타임라인에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로써 타클라마카 배달 사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제가 소설 전체를 막 손에 대서 읽어드리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을 세워놓고 소설을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 정도만 들으면 이번 기말고사에 나올 타클라마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찝어드렸던 부분에서 스스로 빈칸을 한번 뚫어서 이게 어떤 답이 들어갈지 한번 스스로 예상 문제를 내보시고 한번 내용을 다시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석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 부분만에 맡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배운 게 많고 꼭 이번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마 한국사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좀 예습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찍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두서가 말이 길었네요. 하여튼 여러모로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사실 이 책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EBS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그 내용이랑 그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강의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안 지워지네요. 그냥 쓸게요. 1학년 3반에 오셔서 저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꼼꼼하고 깐깐하게 꼭 복습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꼭 꼼꼼하고 깐깐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빠이.